지난주 일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이었죠. 첼시 경기를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짜릿해. 예전에는 한 골만 먹혀도 경기 지네 비기네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골 먹히면 두 골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본프레레 형님 하신 명언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지 않은 중생이 있는 건가? 뭐 요런 마인드가 장착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뭐 말해 뭐해. 연속 두 경기에서 8골을 넣는 팀인데 그거 한두 골 먹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내 안의 작은 아이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다 너네 지읒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리뷰입니다. 프리뷰 아닙니다. 누가똥님께서 맞박이 상대로 웰컴 투 프리미어리그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우주대명작 누가똥님 사생팬이라서 일찌감치 노팅엄 찬양글 올렸는데 영상 만든 나 스스로 좀 대견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누가똥님 관련 영상 제가 진짜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 여러분 말고 우리 가똥님이 아셔야 한다고요.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며 최근 기세 좋게 달리던 첼시는 브레이크 한번 밟게 되었고 누가똥님이 이끄는 노팅엄은 이번 시즌 돌풍의 팀으로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단 한 장면, 경기를 요약해주는 장면은 워드 프라이즈의 퇴장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 후반 80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노팅엄이 역습 찬스를 내주어 잭슨이 측면을 허물었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진 제어프가 넘어지면서 공을 손으로 끌어안는 영리한 모습을 보이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요. 저 추갈못 자식이 뭔 퇴장 장면을 영리하다고 하고 앉았나 하고 싶으시겠지만 원래 추갈못이라 조금 더 타격이 없기에 계속해서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퇴장으로 실점을 피하고 무승부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후 경기에서 노팅엄은 완전히 수비에 치중했고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어영부영 경기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특 아시죠? 10명이서 수비하는 팀이 한 번 역습 나오면 개무서움.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무서웠고 산체스 선생님 아니었으면 승점 1점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에서 나이무새 같기는 한데 경험이 적으나 뛰어난 재능의 첼시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된 노팅엄이 잘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첼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경기였고 마레스카는 이러한 경험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가온 A매치 브레이크 기간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 보면서 답답할 때마다 솔직히 생각나는 얼굴이 몇몇 있었는데 첼시의 팀 컬러는 사실 때리는 방패였거든요. 방패도 둥기다, 때려 죽이는 방패,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상 테리가 해주던 역할을 성골 뉴스인 코릴이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외모부터 다르죠. 젠더 감성 없는 표현이지만 테리가 남성성으로 코릴을 씹어먹을 것 같습니다. 포파나도 케일이나 까르발류 같은 클러치 능력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풀백에 이바갑이나 마론소 같은 스트라이커 박아줘야 되는데 귀스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바갑 형님이 이바정 정도 할 때 느낌이더라고요. 맨시티를 우러러 보냈더니 팀 컬러만 옅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첼시를 포함한 현재 기준 6위까지 팀의 선발 수비진 공격 지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났는데 일단 첼시만 보면 어떤 팀보다 주전 수비 라인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이에요. 2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서라도 싸우던 첼시가 이제 2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수비진의 공격 포인트는 상위 6개 팀 중 유일하게 0이었습니다. 분명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상위권 팀 중 리버풀과 맨시티, 빌라는 각각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수비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 시즌을 치르면서 승점 1점, 운이 좋으면 3점을 가져다 주거든요. 상위권 경쟁에서 등수를 가르는 작은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인상적인 지표는 확실히 아스날인데 수비진에서 만든 공격 지표가 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인상적인 건 마갈량이스가 넣은 2골입니다. 아스날의 세트피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이야기지만 아스날의 세트피스 코치 니콜라스 조보가 합류하면서 팀이 공격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3-24 시즌 세트피스로만 20골을 만들었고 이번 시즌도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첼시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게 첼시는 올 시즌 초에 베르나르도 쿠에바라는 업계에서 2인자격의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했음에도 지난 리그 2경기 8골 중 세트피스 골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너킥을 2경기 합쳐서 19개를 얻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아무리 그냥 좀 넘어가려고 해줘도 코너킥 19개에서 0골은 거 첼시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여하튼 첼시는 수비의 공격력과 세트피스의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반성 의자에 좀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맞박이는 고개를 좀 들어도 되는 게 지금 1위에 올라가 있는 슬롯 갓동님은 눕박이한테 패배했거든요. 슬롯은 누누한테 졌는데 맞박이는 비겼으니까 맞박이는 슬롯보다 명장이다. 기적의 논리 펼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이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면 답 나올 테니 A매치 끝나고 한번 붙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매치 끝나고 10월 21일 리버풀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